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경기도 14번째 지역인 광주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시는 경기도 동남부에 위치한 인구 39만 명의 도시입니다. 북으로는 팔당호를 끼고 남양주시, 남동으로는 이천시, 그리고 동으로는 양평군과 여주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삼국시대의 한주라 불렀는데 표기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옛 이름인 한주의 한자는 크다는 뜻입니다. 고려 성종 때 광주목이 되었고 이후 양광도에 속했는데 양광도는 양주와 광주의 약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현 의왕시, 군포시, 수원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일부까지 관할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의 성남시, 하남시,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던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광주군 전체가 도농복합시인 광주시로 승격됐습니다. 광주시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한국문화진흥과 같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상교통이 발달하여 질 좋은 흙과 땔감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고 광주, 이천, 여주의 흙이 도자기를 빚어 굽기에도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내에 도자가 붙은 곳은 관요가 소재했던 곳이고 광주시에서 조선 왕조의 마지막 관요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광주시에는 전국 석재 공장 중 절반이 모여있기도 합니다. 광주시의 행정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안동입니다. 경안동은 광주의 중심부로 1917년 광주군 중부면에 있던 광주군청이 이곳으로 옮기면서 광주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시내이긴 하지만 광주시가 상수원 보호구역인지라 고층 건물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두 번째는 광남동입니다. 광남동은 옛날 광주면의 남쪽에 마을이 몰려있는 곳이라는 데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광남동에는 조선 초기 좌이정 맹사성의 묘를 비롯하여 조선 후기 실학자 안종복의 묘와 생가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능평동입니다. 능평동은 고려말 문화시 중인 정몽주가 개성에서 죽어 충남으로 장례행렬이 지나다가 풍덕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명정이 바람에 날려 이곳에 떨어지므로 묘를 쓰게 됐습니다. 1917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이곳의 일부가 용인시에 편입됐는데 그 후에 용인시 쪽에는 능원리라 부르고 광주시 쪽에는 능평리라 부르게 됐습니다. 능평동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묘가 이곳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쌍용동입니다. 쌍용동은 경안동에서 곤지암으로 향하여 가면 크고 작은 고개 두 개가 연이어 나타나는데 이곳에 위치한 마을이란 뜻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송정동입니다. 송정동은 현 광주시청 뒤편에 소나무 숲이 우거지고 왕손들 소유의 정자가 여럿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섯 번째는 신현동입니다. 신현동은 고려말 충신이자 두문동 72연 중 한 명인 김자수의 묘가 자리하면서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이 마을은 원래 상일이라 부르다가 새로 생긴 마을이란 뜻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포동입니다. 오포동은 오보에서 유래됐는데 관내에 경안천을 중심으로 영말보, 양촌보, 허산이보, 딴매보, 구머니보라는 5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포동에는 1961년 창설한 육군 소속의 특수전 학교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탐벌동입니다. 탐벌동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쓰는 숯을 굽는 마을에 탄동이라는 마을과 넓은 들이 있는 벌원이라는 마을이 합쳐서 부르게 됐습니다. 아홉 번째는 곤지암읍입니다. 곤지암은 신립장군이 임진왜란 때 충북 충주 탄근대에서 순국한 후 시신을 못 찾아 후손들이 신립장군의 옥관자만을 어부를 통해 찾아서 지금의 묘가 있는 곤지암읍에 산소를 쓰려 했습니다. 묘자리가 쥐열이라 묘에서 건너다 보이는 곳에 고양이와 똑같이 생긴 바위가 있어 묘를 쓸 수 없다고 하므로 상여가 초월읍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광풍이 불고 벼락이 고양이 바위를 쳐서 두 동강이 나고 그 앞에 연못이 생겼는데 그 바위가 없어져 묘를 쓸 수 있다고 하여 다시 상여를 메고 돌아와서 지금의 묘자리에 산소를 썼다고 합니다. 바위가 벼락을 맞고 갈라진 틈에 향나무가 자라서 지금도 300년이 넘도록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곤지암읍은 원래 실촌읍이었으나 이곳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인터체인지가 명절 상습 정체구역으로 악명이 높다 보니 방송에 자주 나오게 되어 곤지암의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실촌읍 지역 전체가 곤지암이라고 불리게 되자
2011년에 읍 명칭이 곤지암읍으로 변경됐습니다. 곤지암읍 출신 인물로는 가수 걸스데이의 해리가 있습니다. 10번째는 초월읍입니다. 초월읍의 초는 자연을, 월은 무갑산 정상에 떠오르는 달을 생각하여 붙였다고 합니다. 또한 초월읍의 지형이 초승달 같아서 초월이었다가 초월로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초월읍에는 병자호란 당시 쌍용 전투의 격전지이자 전사자를 위한 사당과 조선시대의 시인 허난설원의 묘가 있습니다. 초월읍 출신 인물로는 독립운동가 신익희, KD 운송그룹 회장 허명회가 있습니다. 11번째는 남종면입니다. 남종면의 이름은 남쪽 끝이라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광주시의 북쪽 끝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양평군에 속해 있다가 1914년 광주군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12번째는 남한산성면입니다. 남한산성면은 병자호란 이전인 1600년대 초반 현재 하남시에 있던 광주가 나가 남한산성으로 이전하여 300년 동안 광주의 중심지였습니다. 남한산성면의 대표 음식으로 효종갱이 있는데 효종갱은 새벽종이 울릴 때 먹는 국이라는 뜻이고 배추, 콩나물, 쇠갈빗대, 해삼 등을 된장에 고아 만든 해장국입니다. 13번째는 도청면입니다. 도청면이란 이름은 백제의 온조왕이 도읍을 정할 때 이곳을 탐사하면서 여러 번 생각했다고 하여 되제란 이름이 붙었고 이를 한자로 옮겨 도척이 되었습니다. 도청면의 대표적인 명소는 곤지암 리조트와 화담숲이 있습니다. 곤지암 리조트는 LG그룹 계열의 복합 레저시설이고 계열사 D&O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담숲은 LG그룹 3대 회장인 구본무 회장에 의해 만들어진 수목원으로 곤지암 수목원이었다가 화담숲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숲의 명칭의 화담은 마음을 터놓고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자는 뜻으로 구본무 회장의 호라고 합니다. 화담숲 내에는 분재원도 있는데 LG 구자경 회장의 호를 딴 상남 분재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태촌면입니다. 태촌면 이름의 유래는 태종 이방원의 공신인 조영로가 말년에 사직하여 남은 삶을 보낸 곳이라 하여 그의 호인 태촌에서 따와 불렀습니다. 태촌면에는 천지남이 있는데 천지남은 1779년 남인계열 유학자 이승훈과 정약용 등이 모여 천주교 서적을 읽던 장소로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번 편은 경기도 역사의 14번째 광주시에 대해 살펴봤는데 광주시는 유서가 깊은 도시답게 위인들의 묘와 유적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